지난 시간까지는 산안법 제7조 산재 예방 기본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어서 제8조 협조 요청 제9조 산업재해 예방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다룰 차례이지만 이 둘은 행정 내부에 관한 사항이므로 일반인에게 크게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생략하기로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안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표제도가 왜 있을까 하는 공표제도의 의의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제도는 2002년 12월법 개정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본래 산업재해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외에 산업재해 발생이라는 반사회적 행위를 한 기업의 이름을 널리 알려 첫째, 기업의 명성 코퍼럿 브랜드 이미지에 흠이 가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외면하게 하는 등으로 기업의 손해가 가게 하고, 둘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 기업의 일자리의 위험 정도를 알려 종업원을 구하는데 산업재해가 덜 발생하는 경쟁 기업보다 더 큰 비용이 들게 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산재 예방 노력을 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순위 등을 공표합니다. 3.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4.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5. 산재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사업장의 산재 발생을 공표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기업이나 회사라고 하지 않고 사업장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이란 소위 산재보험 성립번호가 부여된 사업장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 전국에 여러 곳 현장을 두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각 현장별로 산재 성립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현대건설 전체가 아닌 각 현장별로 각각의 현장이 공표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LG화학이라는 기업이 있으면 그 회사를 하나로 뭉뚱그려 공표하는 게 아니고 LG화학의 각 사업장별로, 즉 청주공장은 얼마, 양산공장은 얼마, 이런 식으로 공표됩니다. 이렇게 사업장 단위로 공표하는 것은 나름 이해가 가는 면도 없지 않지만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접근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산재 발생 사실을 공표하려면 마땅히 기업 단위로 공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고 기업 명성의 명칠하기 등 본래의 공표 목적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다음 도급사업주 가운데 수급인의 재해 건수도 함께 공표하는 경우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에서 수급업자가 산재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는 산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토사구 축물인 공구 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등 21개 장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표 방법입니다. 규정상으로 관보, 전국지일간신문, 인터넷으로 한다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산재 다수 발생 사실의 공표를 통한 정보 전파의 효과가 별로 없는 방식입니다. 산재 발생 사실 공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총평입니다. 현행 공표 방식은 산재 발생 노력 촉구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를 산재보험 위주의 사업장 단위로 할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말하자면 사업 단위로, 구체적으로는 일반인이 인식하고 있는 기업 또는 회사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산재 발생 건수 집계기간을 지금의 전년 1월 1일부터 전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예를 들면 전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1일까지와 같이 변경하여 공표를 다음 해가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한다. 셋째, 공표의 방식을 일반인이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회사 이름을 쉽게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산재 발생 사실 공표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